안녕하세요. 리타의 달빛 공유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현재 팔팔한 시간을 팔고 미래의 시들한 시간을 사다. 이제 어릴 때 공부하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라고 잘 믿었는데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현재 지금 어른이 된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가면 굉장히 그게 정답이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압박 같은 게 있어요. 똑같이. 그치만은 이제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도 사실 어느 나이가 들어버렸고 많이 버릇이 됐기 때문에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좀 공감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현재의 팔팔한 시간을 팔고 미래의 시들한 시간을 사다. 시간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의 특정 도구? 약속을 지키는 방편? 불행하게도 시간은 무자비하다. 그것은 세상에서 두말할 나위 없는 천하무적의 챔피언으로 단 한 번을 패배하지 않는다. 세상은 이렇게 한대요. 시간이 무한하고 무기력하게 거래되고 낭비되고 무시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한편에 돈은 유한한 자원으로 경건한 자세로 탐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시간은 자비가 없다. 그리고 종종 명분도 없다. 나쁘게 살아도 오래 사시는 분 있고 엄청 착하게 정말 네. 왜 세상은 신은 저런 사람을 빨리 데려갈까 싶을 정도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명분 같은 걸 따지지 않잖아요. 시간은. 돈은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세상은 돈을 최상의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 시간이 그런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탐구를 하다가 보면 내가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나이가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봐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보다 먼저 산 사람들의, 다른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깨달음을 내가 빌리고 그쪽으로 가보기 전에 알아내서 내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으니까요. 미래의 부에 대한 약속을 받고 현재의 부를 넘겨주는 것은 신체 일부를 넘겨주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되게 공감을 한 구절이 있는데 출처를 확인하라 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 미국 뉴스 웹사이트로 그 산업 뉴스를 다루는 데에서 최근에 이러한 헤드라인을 내걸었대요. 25살이라면 누구나 이 차트를 보아야. 그러면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뭐 복리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따라가야만 한다. 25살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준비를 해 나가야만 한다 라고 했대요. 근데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해.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었다. 내가 또 다른 헤드라인으로 그것에 딴지를 걸어본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읽힐 것이다. 25살이라면 누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누가 이 차트를 내걸었는지 알아보아야. 그래서 되게 웃겼거든요. 저는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덥석 받아먹지 말고 과연 누가 당신이 그 이야기를 믿기 원하는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반드시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그것을 믿을 때 누가 이익을 보게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익을 볼 백만장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월스트리트나 라스베거스를 볼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일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둔다. 별표, 자본시장은 예금과 투자가 자본의 공급자와 그 자본의 이용자들 사이에 흐르게 해준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이 당신의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말하는 주체, 그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당신이 부자 되는 데 관심이 없다. 그것의 목적은 그 자본이 흐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본질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입니다. 네. 일단은 경제적인 내용, 뭐 복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실질적인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오늘 영상에서 얘기는 안 하겠고 그 마음가짐과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자본시장은 부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자산 투자와 이익 창출과 자본 배치의 장소인 것이다. 그래서 믿지 말래요. 그쵸? 가족도 믿기 힘든데 가족도 믿기 힘든 이 세상에서 이제 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정말 깊은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크게 하도록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러한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체성,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변화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까닭. 진짜 변화는 정체성과 자기, 셀프로부터 온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먼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행동이 따라온다.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말고 그것이 되어라. 그러면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 변혁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첫째,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스스로를 그렇다고 여겨라. 불행하게도 이것은 쉽지 않다.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쉽지 않대요. 사실 한순간에 내 정체성을 확 바꿔버린다는 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는 한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건은 내가 의도한다고 잘 찾아오는 건 아니고 약간 운명적인, 그렇기 때문에 내 컨트롤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요. 둘째,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비준하라. 이것을 위해 꾸준한 행동이 필요한데 행동의 크고 작음은 상관없다. 정체성 변혁 같은 거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큰 사건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것 대신에 과정 중시 원칙에 따라 매일의 행동과 개선을 통해 정체성의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 매일 당신의 정체성을 증명해 보이라. 이것은 작은 승리와 사소한 개선들을 통해 일어난다.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나는 작가다 라면 매일 몇 문단씩 글을 쓰라. 이전의 노력을 헛되이 만들지 말고 노력 위에 노력을 쌓아가라.
그렇게 노력의 상승곡선을 그려가라. 내가 과정 중시 원칙에서 언급했듯이 일단 피드백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이 피드백의 메아리라는 거는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지점까지 내가 목표한 것을 했을 때 힘들더라도 어느 순간까지 끌고 가면 반향이 돌아온대요.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던가 내가 변화한다는 거를, 그래서 한마디씩 너 변했네? 라는 거라던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넘기고 싶었던 임계치를 스스로 목표량에서 넘긴다던가, 이런 거를 이제 피드백의 메아리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축하한다. 모든 것이 쉬워지고 좋은 습관이 자리 잡고 다른 사람들도 변화를 눈치채게 될 것이다. 새 정체성을 증명해 보임에 있어서 매일 1%의 전진을 이룩하면서 1년을 보내고 나면 당신은 새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며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새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며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조금씩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 1억 원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알아요? 1년 동안 1억 원 벌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실제 가능한 방법으로 하루에 27만 원인가? 씩 벌면 돼요. 365일. 1억 원 하면 이제 아득한데, 그렇게 하루에 27만 얼마? 하면은 할만하잖아요. 할만하고 1년, 그렇게 1억 원, 그러니까 이 여기서의 1억 원이라는 거는 뭔가 그 거대한 목표? 그 뭔가 우리가 딱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거대한 목표를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한순간에 톡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 거대한 목표를.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중요한 거는 그 관념적인 커다란 것을 하나하나씩 쪼개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커다란 거를 이뤄갈 수 있는 거는 하루하루에 성실하게 내가 얼마나 꾸준히 헌신하느냐, 그 목표에. 하루에 27만 원씩 꾸준히 할 수 있느냐,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힘들어도 그 다음날 다시 27만 원을 시작할 수 있느냐. 어느 하루는 그 27만 얼마를 벌지 못해도 모든 게 이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다음날 다시 27만 얼마를 벌러 갈 힘을 낼 수 있느냐. 우울한 날도, 슬픈 날도, 더 이상 힘이 없는 날도, 너무 피곤한 날도 그렇게 계속 27만 얼마를 벌어갈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계속해서 꾸준히. 그러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 짜놓은 거미집이며 변명의 실크로 짠 명주 올감이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 짜놓은 거미집이며 변명의 실크로 짠 명주 올감이다. 과거에 어렸던 내가, 어느 시점에 내가 굉장히 어려워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방법도 이제 어느 정도 보이는 것들도 있고 좀 더 큰 틀에서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안타까운 것들.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세상의 탓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컨트롤, 내가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내가 변화하면 바뀌는 거였는데, 이제 그거를 보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런 것 같아요. 현재 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것들도 나중이 되면 많이 안타깝겠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움을 예약한 만큼 현재 할 수 있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분명히 방법은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너무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움에도 언제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것들은 매 순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벗어날 수가 없어져. 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잠깐 놔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 세상의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과거의 언젠가의 나에게는 통제 불가능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어떤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책은 아니고 머니라는 책에서 나왔었는데, 백만장자들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번 사람들도 분명 당신이 굉장히 수월하게 해결하는 몇몇 일들에서 처절하게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개인마다 굉장히 그 능력치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발전된 수준에 따라서 그 영역이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겠지만 다양하단 말이에요. 나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저 친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열려있는 가능성, 이런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대학교 때 좀 더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거 할 걸 그랬다라고 다들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생 선배들이 늘 인생 후배한테 그런 얘기하잖아. 내가 네 나이만 됐어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나이 벗어나면 보이는 거죠. 내가 더 이상 그걸 가지지 않았을 때 그 특성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를, 그 통제 가능한 것들,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현재에 주어진 것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서 나의 컨트롤을 벗어난 것들 때문에 고통받는 만큼, 안타까운 만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정성을 쏟고 책임을 져야 돼요. 통제할 수 없는 거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만일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 머물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했기에 당신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혹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된 것일까? 쓸데없이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어떤 숨은 선택사항들을 무시해왔던 것일까? 누가 당신의 인생의 각본을 쓰고 있는가? 사회, 부모, TV쇼, 결국 모든 것이 선택이며 당신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도 선택이다. 당신의 힘은 선택에 있다. 단순히 행동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도 그래서 제가 행복하지 않았을 때 써놨어요.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러니까 인생에 그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너무 커져서 너무 괴로웠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라는 거를 진짜 반성을 하기 위해서 쫙 적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였어요. 혼자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되게 좋은 생각을 하지 않은 것, 나 스스로 나에게 만족하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행복을 이제 내면적으로 쫓지 않았던 것과 남들의 복을 질투했던 것, 좋은 마음으로 맞아주지 못하고 질투하고 좀 미워하고 혹은 무시하고 누군가를 그런 약간 약간 이쁘지 않은 마음, 그게 굉장히 괴로움들을 낳았더라고요. 보니까 그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커진 근본적인 이유에는 내가 스스로 긍정적이거나 행복하지 않고 남들의 복을 질투하는데 너무 많은 생각과 에너지를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진짜 근본적인 이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진짜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화됐을 때 변화시키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병이 뭐 암이 말기까지 가는데 그때 낫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초기 예방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괜찮을 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멀쩡하고 내가 선택권이 있고 내가 어리고 그럴 때 하루하루를 대충 흘려보내거나 내 선택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되게 긴장감 없이 선택하거나 하루하루를 정말 내 모든 힘으로 최상으로 만든다는 각오로 살지 않으면 진짜 안 좋은 씨앗들이 뿌려지게 돼요. 그 예방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잘 해놓지 않으면 상태가 좋을 때, 어릴 때, 뭐 이런 뭐 괜찮을 때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기 전부터 내가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들을 하고 스스로를 진짜 막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에 하나둘씩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많이 흔들리고 그 안 좋은 씨앗들이 막 자라는, 막 커져.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고 내 삶을 삼켜서 먹어버릴 때까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당연하게 흘러가는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 분석을 하면서. 내가 괜찮을 때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년 목표 써놓고 이제는 되게 잘 지키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긴장감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나 뭐 스스로 힘든 그런 내면적 상황들을 많이 겪고 나면 긴장감 있이 일상을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최상의 것들을 선택하고 최고의 생각들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최선을 다하려고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정리된 거는 제가 적어놓은 거는 다 읽었고 다음에 또 좋은 얘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